안녕하세요. 문홍군 TV의 문홍군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큰 사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때 꼭 하루에 한 꼭지는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병원에 한 3주 정도 입원해가지고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퇴원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찍은 모든 것들은 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찍어놓은 것들이고 또 퇴원해서 바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점 여러분들에게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올린다고는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마지막 강의였던 게 고대 노예제까지 아마 얘기를 하고 강의를 갖다가 이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세 봉건제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세 일반적으로 봉건제사에는 약 한 4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한 1200년간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18세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봉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뭐냐? 한 200년간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세 봉건제 사회를 갖다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고대 노예제 사회 말기에 있었던 큰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1세기에서 4세기 정도까지 약 400년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갖다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세 봉건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때 400년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AD 또는 BC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약자로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을 얘기하고 AD는 AD 1세기, 2세기 얘기하죠. 기원 후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난 후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가루는 하나의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인물은 살아생전에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큰 역할까지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큰 역사적 어떤 세계를 가르는 그런 역할까지 맡았을까? 참 궁금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구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서구의 역사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서구의 종교인 기독교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도이건 아니면 이슬람 교도인 간에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싶건 안 하고 싶건 간에 19세기, 20세기까지는 이 세계의 역사는 서구의 역사였습니다. 20세기까지, 심지어 21세기까지도, 초까지도 모든 그 세계의 역사는 서구 중심의 역사였고, 서구 눈에 비친 동양은 단지 가르침과 교화의 대상이었죠. 물론 지금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부상을 해가지고 미국과 G2를 갖다가 이루면서 미국과 큰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변방인 우리 한국에서조차 취업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인 영어를 공부하고 또 헐리우드 영화에 빠져 있고 자, 또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갖다 신봉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구의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뿌리를 갖다가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구 문화와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는 크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습니다. 그럼 헬레니즘은 뭐냐?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뿌리를 둔 역사적 사조로서 우리가 흔히 제우스신, 또 아포로신, 다신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자,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유일신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한 역사적 흐름으로서 우리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서구의 역사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헬레니즘을 얘기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신화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주로 만화책으로 많이 읽어봤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화 얘기가 나온 김에 신화 한 두 편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오이디푸스고 또 하나는 오디세우스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만화책과는 달리 원서가 아닌 그 일반적인 해소서로 된 이 오이디푸스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설명을 좀 할까 하고 나머지 오디세우스는 이 중세가 끝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디세우스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운명이라는 게 떠오르죠. 상당히 아주 잔인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티베이의 왕국의 한 왕자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무렵에 그의 아버지가 신탁을 갖다 부탁을 하게 되고 신탁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바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혼을 갖다가 하게 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아이라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오니스 왕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게 되고 하지만 모성은 그렇지가 않죠. 어머니는 하인에게 죽이지 말고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려라 라는 명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들판에 버려진 상태에서 한 목동에게 입양이 되고 물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국가의 왕자로 입양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왕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를 갖다가 자기의 친자식처럼 잘 키우게 되죠. 근데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연회석상에서 이 오이디푸스의 친구 하나가 너는 왕의 친자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는 이 오이디푸스는 앞으로 신탁에 가서 물어봅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 또한 이 오이디푸스는 장차 자기 친부를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오이디푸스는 상당히 운명 개척론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 부류가 있죠. 운명에 그냥 순응하는 사람 아니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 이 오이디푸스는 전형적인 운명 개척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끔찍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가 나라를 떠나고 방황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황하는 도중에 그는 한 노인과 만나게 되고 누가 먼저 길을 가느냐라는 시시한 시비 끝에 그 노인을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 죽임을 당하자는 자기의 친아버지 이오니스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실현됐죠. 그러다가 방황의 길을 다시 들어면서 그는 자기의 원래 국가인 티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에는 스핑크스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스핑크스 다 알고 있죠? 이 스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이다. 점심은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마치게 되면 그냥 보내주겠다. 아니면 틀리게 되면 잡아먹는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아마도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즉각적으로 인간이다 라는 답을 내게 되고 거기에 좌절을 느낀 스피커스는 자결을 하고 말죠.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티베이 영국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우리 국가에 우리 왕국에 영웅이 등장했다 라는 엄청난 찬사를 갖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오니스 왕은 실종이 된 상태였고 물론 오이디푸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의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영웅인 오이디푸스를 갖다가 왕위에 오르게 하죠.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왕위에 오르면서 당연히 왕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친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운명이 그런 오이디푸스를 갖다 그냥 놔두지는 않겠죠. 15년 동안 이 오이디푸스는 나라를 잘 어느 정도 다스리면서 그의 부인이자 엄마와
이남 일녀의 자식을 갖다가 묻게 됩니다. 근데 15년 지난 후에 이 티베의 왕국에 엄청난 역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는 도대체 역병의 원인이 뭐냐 라는 걸 다 알기 위해서 조사를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되죠. 물론 신탁에 물어보게 됩니다. 신탁이 하는 얘기는 이 역병은 선왕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선왕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줘야지만 이 역병이 멈출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자기의 처남인, 원래는 삼촌이었죠, 크레온에게 조사를 갖다가 시키게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오이디푸스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왕을 죽인 자 자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친부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현재 자기의 부인은 자기의 엄마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일반인이라면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이디푸스는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었을 때 자기의 부인이자 어머니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 자살한 자기 어머니의 브로치를 갖다가 빼서 그 브로치로 자기의 눈을 갖다가 두 눈을 다 찔릅니다. 그리고 장님이 된 상태에서 자기 딸 안티코네와 함께 방랑의 길을 갖다가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는 그런 운명 개척론자였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직모를 함으로써 끝까지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더 끔찍한 비극이 그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